안녕하세요. 이번 주차는 70년대 70년대 대중예술에 나타난 대중들의 욕망 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년대 대중예술에 나타난 대중들의 욕망, 이제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1, 2, 3차시 전체를 이 주제로 이번 주차에는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료는 하나입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하나인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주차 1, 2, 3차시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1970년대에는 무엇보다 긴급조치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또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70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신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꾀했던 유신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 계속해서 헌법 위에 이런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하면서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이제 억압하던 그런 시기를 긴급조치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보면 민족이, 이제 우리 국가가 이민족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그러니까 일단 국권을 상실했잖아요. 국권을 상실하고 민족이 어떤 절멸의 상태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물론 이제 독립을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려가면서 무장항쟁을 했던 이제 무장항쟁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또 이제 뭐 국내에서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민족 자강, 그러니까 힘을 길러서 이제 장차 해방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뭐 이제 투쟁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또 친일 부역자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빌붙어서 호의호식을 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있고, 그러나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은 또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70년대 그런 군부 통치에 아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매우 억압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런 가운데서 또 사람들은 일상을 또 영위하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70년대에는 보면 바캉스, 레저 이런 소위 일정한 붐이 일어나요. 물론 이것이 이제 극심한 도농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어떤 경제적 어떤 또 심리적인 정서적 차이,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치성 소비를 또 급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는 했죠. 어쨌든 이런 그런 흐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고고춤, 그다음에 청바지, 이런 소위 청년 문화라고 할까? 그다음에 뭐 할리우드 영화, 특히 이제 홍콩의 이소룡을 중심으로 한 홍콩 액션 영화에 빠져드는 그런 시기가 또 이제 70년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위 사회 질서 확립과 고속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되었던 뭐 퇴폐 불건전 풍조 일소, 그러니까 뭐 장발, 이렇게 머리가 긴 이제 장발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스커트, 뭐 무릎 위에서 20cm인가 30cm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단속하던,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 생각하면 정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70년대 행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통금,
밤 12시가 되면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이제 사이렌 소리를 신호로 통금이 뭔지 아세요? 통행 금지. 예, 밤 12시 이후에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방범대원, 뭐 경찰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제 혹시 그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단속에 걸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하룻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잠을 자고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70년대 유신 체제, 유신 독재의 억압적인 어떤 사회적 풍경이긴 해요. 이렇게 사회질서 확립과 소위 고속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되었던 대표 불가능한 풍조 일소, 그 다음에 정치적 우민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비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이 군사 독재 체제를 긍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어용 교수들이 동원돼 가지고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고 유신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대중연설 강연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민화가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약화시키는 이런 어떤 이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일정하게 하여튼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든 지속돼야 되는 거니까 일정하게 소위 대중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던 시기가 70년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30년대 일제 총독부 정치가 모든 조선적인 것을 절멸의 상태로 몰아가던 시기에도 30년대가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동체적 생존의 기초가 점점 무너지고 사회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괴멸과 무력화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뭐 넓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차별받지 않는 자기 삶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소위 문화적 삶의 환상, 또 주어진 체제 속에 문화적 삶이라는 그런 환상을 품고 있던 이들의 태도와 일정한 또 기시감을 주지요. 이 70년대 어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어떤 대중문화적 어떤 그런 요소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정하게 기시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70년대의 그런 이제 체제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제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사르트르가 말한 바 문학은 본질적으로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문학은 이렇게 억압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 그에 따른 필화 사건, 필화가 이제 체제 비판적인 글을 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글을 실었던 이제 문예 잡지들이 이렇게 폐간되고, 그러니까 특히 함석헌 선생이 주관했던 사상계 등록 말소되는 거죠. 그다음 월간 문학 같은 이런 잡지들이 이제 판매 금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인 간첩단 사건, 이제 베를린에 유학했던 또 유학생들 다 간첩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 뭐냐면 아까 대중문화의 그런 일정한 이제 발흥이랄까 이런 시기가 70년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신문 연재 소설 붐과 베스트셀러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베스트셀러가 등장하는 시기가 또 70년대이기도 해요. 이제 별들의 고향,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바로 그러한 중심에 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972년에 조선일보에 이제 연재되고 7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됐는데, 그래서 이 별들의 고향은 하나의 문학 작품을 넘어서서 70년대 대중들의 욕망의 근원과 사회적 담론, 당대의 담론을 이해하는 어떤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는 별들의 고향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별들의 고향과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여자. 그래서 이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 선생의 별들의 고향은 72년도에 조선일보에 연재돼서 1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 주차에 같이 살펴보고 볼 조혜일 선생의 겨울 여자는 1975년에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그 다음에 출판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경복 선생은 이제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트셀러는 그러니까 이 지금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는 이렇게 소설로서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둔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그다음에 이걸 이제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각각 만들어져서 영화로도 또 엄청나게 많은 관객을 이제 관객이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경복 선생이 말한 것처럼 베스트셀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 체험과 집단 의식의 반영물이자 상황의 산물이다. 따라서 베스트셀러를 다룰 때에는 그 문학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작품들이 당대 시대 상황과 어떤 관련하에 만들어졌으며 그 작품들이 당대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보다 더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학성을 따진다는 의미는 이제 소위 한국 문학에서 이제 어떤 뭐 풍토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냐면, 이렇게 많은 독자에게 되면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는 소위 대중문학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속되게 좀 이를테면 퀄리티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일정한 그 풍토랄까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를 이제 대중문학으로 일정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평단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성, 어떤 미학의 측면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작품들이 당시 시대 상황과 어떤 관련하에 만들어졌고 그 작품들이 당대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역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차에는 이렇게 두 소설을 중심으로 7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두 소설을 중심으로 70년대 대중들의 어떤 욕망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에는 이제 80년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70년대 이번 주차 보고, 자, 70년대 이제 물론 70년대 그 소설에서 이런 뭐 겨울 여자라든가 별들의 고향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본격 문학, 소위 그 어떤 문학적 성취가 매우 뛰어나게 평가받는 작품들, 특히 이제 뭐 리얼리즘 소설에서 황석영의 단편 객지와 함께 소세 연작 소설 소위 난소공, 이 함께 올린 작품과 함께 연작소설 난쟁에서 올린 작은 공과 함께 이게 뭐가 오타가 나왔죠? 단편 객지와 난소공 고칠게요. 오타가 하나씩 나와. 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상당한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 같은 경우 황석영의 객지라든가 조세희의 난소공 같은 경우는 70년대 개발 독재의 이른바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가져온 그 노동자들의 어떤 소외,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매우 뛰어난 리얼리즘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별도로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 이제 그 오래된 책들이어서 내가 이제 책이 워낙 많아서 이 전집으로 갖고 있었던 이 책들을 뭐 예전에 좀 다 버렸나 봐요. 책은 웬만하면 버리지 않는데 너무나 많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작품들 정리를 했나. 그 책들 소설로는 이렇게 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렇게 지금 비대면 수업, 영상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찾아보니까 뭐 블로그 같은 데는 있고 그러던데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어떤 그런 뭐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많이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어쨌든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가 이게 영화 포스터죠. 지금 보니까 예,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이 들었다. 그러면 뭐 블록버스터다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가 70년대 그런 작품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70년대 개봉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작 1위와 2위가 지금 겨울 여자와 별들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1, 2위 크게 이제 의미가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이 겨울 여자와 별들의 고향이 일단 소설로서 그다음에 영화로서 아주 폭발적인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어떤 요인이 바로 그런 대중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따져보고 있는 이번 주차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뭐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여튼 특히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우선 신문 연재를 통해서 대중성을, 그러니까 신문 연재 소설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물론 뭐 작가가 이제 그 내일자의 시를 원고를 오늘 뭐 하는 경우는 없겠죠. 나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 2주차 정도는 앞서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작가들도 이제 아마 뭐 물론 원고에 쫓기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감을 간혹 넘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문의 연재 소설은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계속 뭐 매대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TV 드라마를 보는 경우는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TV 이제 일일 연속극이나 뭐 주말 연속극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물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긍정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열성적인 시청자들은 뭐 프로그램 게시판에 뭐 댓글을 올리거나 뭐 심지어 뭐 방송국에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 뭐 이렇게 가끔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문 연재 소설 같은 경우에 많은 독자들로부터 이 편집국의 편지와 엽서가 날아와서 예컨대 그 인물을 죽이지 말아가나 저 인물은 죽여라거나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애초에 몇 회 분량으로 이 소설을 어떤 흐름으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단 구상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자들이 소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서사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소위 신문 연재 소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독자의 반응이 또 같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문 연재를 통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대중성을 검증받고 이 말은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연재가 끝나자마자 단행본으로 출판되고 그 뒤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런 발빠른 시스템 자체가 70년대 대중문화가 이제 체계적이면서 하나의 산업적 단계 이제 문화산업의 형태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게 뭐 자본이 이제 개입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70년대의 대중문화의 어떤 시스템의 이제 하는 흐름이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베스트셀러 소설이라는 양적으로 성취된 대중성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시기에 70년대 대중들의 취향과 가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 영화나 소설 자체 미학적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속에 투영되어 있는 대중들의 현실의 인식과 욕망, 그다음 미학적 감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들 대중예술, 소설과 영화 이런 대중예술 속에 나타난 지배 이데올로기와 음,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역학관계, 기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주차의 큰 이제 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의 영화화 속에 나타나는 도시적 감수성,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된 경제개발 정책은 70년대 이제 일정하게 가시 성과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바탕으로 대중들의 일상도 변하죠. 특히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지금 이제 공간의 문제,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좀 내가 여기에 좀 그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과 관련해서 발전의 논리, 경제의 논리는 성공신화의 환상으로 대중들에게 이제 인식되어서 시골과 지방의 공간은 노골적으로 배제된 채 점차 거대해지는 도시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내요. 70년대 도시화 산업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농촌에서 그 농업을 통해서는 이제 일상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 공장 노동자로 오잖아요. 그 도시에서 이제 성공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저임금 노동자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하죠. 어쨌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 다루고 있는 이 두 소설, 두 영화, 이 대중예술이 특히 서울은 공장과 아파트 등의 새로운 노동 공간과 주거 공간이 대거 등장하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거대하고 수직적인 도시 미관을 창출해요. 그래서 대중들의 성공 욕구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 1주차는 조금만 이제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자, 일단 양옥과 아파트, 서구적 개념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양옥과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70년대. 특히 이제 별들의 고향에서 주거 공간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묘사가 돼요. 하나는 이제 그 별들의 고향의 그 여주인공 경아 결혼 후에 살게 되는 중소기업 사장 민준의 2층 양옥. 2층 양옥. 양옥이 서양식 가옥이다, 그 말이죠. 우리 그동안에는 이제 한옥이었잖아요. 한옥이고 이제 그랬는데 2층 양옥이 이제 70년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경아를 직접적으로 회상하고 설명하는 중심하자 이제 문호라고 하는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별들의 고향에서 7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별들의 고향에서 2층 양옥과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공간, 전통적인 어떤 그 주거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이 그 새로운 주거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뭐 별들의 고향만 그런 게 아니라 겨울 여자에 또 마찬가지인데, 일테면 겨울 여자에는 이제 그 주인공 그 여자 대학생 이화가 살고 있는 집과, 그다음에 그녀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관찰하던 첫 번째 남자 민요셉의 그 이제 중심 공간도 아파트에, 이화가 적극적으로 재결합을 주도한 대학 교수 허민의 주거 공간도 역시 아파트죠.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아파트라고 하는 또 그 별들이 흐르는 뭐 이렇게 다리를 건너 그 하여튼 이 아파트란 노래가 윤수일 노래 아파트 엄청난 유행을 했어요. 엄청난 유행을 했던 노래입니다. 나 학교에서 만나면 강의실에서 노래 한 곡 불러줄게요. 윤수일의 아파트 한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가 많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바이러스가 빨리 좀 완화가 되고 종식이 돼서
5월 중하순이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주거 공간으로 등장했다. 양옥도 있지만 이제 양옥에서 점차 아파트로, 양옥보다는 아파트로. 물론 지금도 보면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그 주거 형태가 70% 이상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제 양옥이라고 하는 게 소위 신라부집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그런 재래적인 양옥도, 그런 양옥도 다 그 이제 허물고 뭐가 들어섰냐면 원룸이 들어가선 거죠. 그렇죠? 2층 양옥 이런 형태에서 이제 그 다 허물고 원룸으로 들어서고, 또는 이제 넓은 지역은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들어서고, 그래서 이 새로운 주거 공간, 도시의 주거 공간이 광주만 하더라도 70%가 넘게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인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는 마치고 이어서 같은 자료 쭉,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봤냐면 어디 15페이지, 15페이지, 15쪽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시는 마치고 이어서 2차 시, 3차 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